매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의 이면들을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치본색 침층토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과 함께하죠.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금요일입니다. 네. 예, 한 주 동안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심차게 아주 심층토론 너무 한번. 고생이 많아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너무 다이나믹해서요. 예. 예. 뭐 다이나믹은 너무 좋은 말 같고요. 그냥 거의 뭐 숨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혈압이 자꾸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참 우려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날씨는 굉장히 좋은 봄날인데 그래도 좀 주말에 야외도 나가시고 힐링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정치 기사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출국. 이게 조기 출국한 거 관련해서 대통령실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더 강경한 입장 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까지 보수 언론에서도 이게 총선 악재다라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그리고 특히 그 여당 내부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이 다 한마디씩 뭐 나경원 의원 걱정된다 발언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 대사 임명 철회 없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공수처가 친야 성향의 언론과 결탁을 해서 그러니까 친원 결탁을 해가지고 정치 공작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이러한 인식, 사태 파악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공작을 많이 일삼으면 누가 하는 것도 다 공작으로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저희가 뭐 딴 논란은 다 차치하더라도 이 최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유족들의 슬픔 그리고 그것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박정훈 대령 한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본인의 직을 걸고서 수사를 했던 사안이거든요. 근데 그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은 못할지언정 집단항명죄의 수괴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 지금 영장까지 치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사안의 핵심 피의자, 그러니까 국기문란의 핵심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피의자 이종섭 씨에 대해서 이분을 호주 대사로 지금 보내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거든요. 네. 저는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이 있습니다. 그 임명권은 법률에 따라서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국가공무원법 살펴보시면요. 공무원이 현직 재직 중일 때 근무를 태만히 해도 징계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징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업무 수행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나서 고발인으로 지금 이제 피고발인으로 조사를 받아야 될 운명에 있는 분인데 그렇죠. 공무원이면 퇴직 사유고요. 이미 퇴직이 된 상황에서 이런 분을 다시 공직에 들인다? 이것은 헌법을 유린하는 지금 짓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게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거는 좀 차치하더라도 예.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 이종섭 씨에 대한 임명은 좀 지금이라도 좀 취소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섭 씨라고 이제 전 대사로 부르면서, 인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강경한, 피의자 이종섭이라고 예, 부르는 게 더 발언 정확한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실은 왜 이해가 되세요? 이제 국민들이 그냥 이거를 인지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거예요. 도둑이 재발절인다. 도둑이 재발절이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뭐가 찜찜한 게 없으면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지요? 저는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중에 뭐 여러 가지 난맥상들을 보지만 이 총선을 불과 한 26일 앞두고 아니면 한 달 앞두고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긴급하게 도피시켰다. 네. 라는 것은 지금 국정 운영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어렵게 푸는데 우리가 보통 웃을 때 여기가 간지러우면 이렇게 긁는데 예. 바보들은 이렇게 해서 긁잖아요. 그 옛날 코미디에 많이 코미디에 나오죠. 지금 예. 코미디 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최수근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예. 수사 외압을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었던 당시 이종섭 장관의 그 윗선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있을 것이고 대통령실이면 꼭지점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당사자니까 대사를 정결하는 사람은 아니 결정권자는 대통령이에요. 그럼 이거 대통령의 관계가 있나 보다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보같이 긁는다고 하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게 막을 수 있는 일을 그냥 이거를 아주 예. 순차적으로 본인이 권력자잖아요. 오히려 내가 내 발 저립니다라고 그냥 자백한 자백하는 뻔했다. 거예요 국민들한테. 나 찔려.
아 이건 안 되겠는데 어떡하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그래서 지금 보수 언론이나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대통령실이 오히려 더 강경하게. 해서 고장 한다는 말이 정치 공작이다. 근데 정치 공작이라고 이 정부가 하는 말은 사실이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건희 그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디올백, 명품백 수수 그것도 당시에 몰카 공작이다. 예. 이게 뭐 그런 식으로 공작으로 치부했단 말입니다. 그랬죠. 근데 사실이 존재하잖아요. 예. 근데 그걸 공작으로 덮으려고 그러고.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도 공작이 이때도 지금도 일관성이 공작. 있는 게 공작이라고 하면 사실인 거예요. 그런 프레임으로 계속 프레임으로 가죠. 그러면 보네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수처와 네. 그다음에 친야 성향의 언론과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이 셋이 짜고 정치 공작을 벌인다. 그러면 검찰과 국민의힘과 그러면 또 친여 성향의 언론이 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 수사받고 하는 것들은 다 정치 공작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변명을 하는 거라서 저는 이종섭 전 장관 부분 호주 대사로 갔지만요. 이건 처리를 안 하면 이거는 뭐 선거도 그 야경이지만 두 번째는 본인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된다. 대통령이. 내가 개입했어. 저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